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쌀과 연륜이 묻어나는 의류수선소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옷 수선하고 있는 윤경순입니다. 시작한 게 한 32년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재봉틀을 일을 하는 거니까 다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싱은 다리 쓸 때마다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다리의 불편감을 느껴 제보를 주셨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치마를 못 입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발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쪽에 뒤에도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혈관이 돌출된 거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점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고 지금은 진짜 거의 흉물스럽게 돼 있죠. 자그마한 수선소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수십 년. 하루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인 다리엔 성실의 흔적이 남모를 흉터로 남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그냥 뭐 치마 입고 뭐 모양 낼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지내도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됐어요? 허리를 그렇게 짚고 다녀야지? 아니, 쥐가 나서 그러지. 팔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응? 팔을 들어야 돼, 쥐가 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 자꾸 깨는 일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리에 한번 쥐가 나면 며칠 동안 아주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그게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경수님을 괴롭히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쥐가 나기 전에 보면 이렇게 피부가 막 가렵더라고요. 정말 진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게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긁다가 저는 이게 피부가 질환이 생겨서 그런 줄 알고 또 그런 데 쓰는 피부 질환 약을 또 써보기도 하고. 구불구불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 미용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점점 심해지는 다리 경련과 간지럼증이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술밖에 답이 없는지. 예. 근데 이제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했다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적극 따라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다리야. 보시면서?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졸라? 이렇게? 되게 짧은 순간 엄청난 고통을 그냥 돌덩이처럼 돼서 이거 막 차라리 그냥 다리 잘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막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그냥 똘똘 구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극심한 다리 경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두 번째 제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권정호입니다. 네, 아내 조윤정입니다. 종아리에 돌출된 혈관을 처음 발견한 건 20여 년 전.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동전. 1년 좀 더 사이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지렁이 같은 게 여러 마리가 안에 막 이렇게 꼬여있는. 또 알이 트고 있는 것 같아. 육안으로도 변화가 보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밤마다 다리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부터 쥐가 난다고 해가지고 깨면은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거실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좀 다리가 좀 종아리 괜찮다 싶으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지났을 때 그 느낌이 있으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잤잖아요. 겁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때는 지가 하루에 2번, 3번씩 2번, 3번 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정호님 역시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하지 정면류 부분이 상당히 간지러워요. 이렇게요. 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게 되는 거죠. 긁었는데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으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원하지가 않대. 긁어도 간지러운데. 그래서 계속 긁은데 또 긁고 하니까 상처가 계속 좀 생겼죠. 발 부은 거 같아. 발등에. 그래? 봐봐. 그지? 오, 부었다. 다리가 붓습니다. 특히 발등 부분이 이 부분이 엄청 많이 붓습니다. 이게.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양말이 늘어날 정도. 신발도 이렇게 뒤축을 꺾어 신으신다네요. 아이고.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정원님 불편하신 다리가 오른쪽 맞으시죠? 네. 지금 여기 뒤에 종아리 보니까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돌출되어 가지고 촉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예. 그리고 살짝 붓기도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경수님도 안녕하세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혈관이 돌출되어 있네요. 네. 예. 여기 보면 피부의 색깔도 이렇게 갈색깔로 변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데 보면은 피부 색깔도 발 쪽도 지금 다 거뭇거뭇하게 변했네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하지에 그 정맥의 높은 압력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정맥 벽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고, 육안적으로 보았을 때 울퉁불퉁 혈관이 돌출된 상태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서 있는 자세에서 피하 정맥의 직경이 3mm 이상으로 확장된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정의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가 이제 깊이 위치한 여기 신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맥이 지금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대복제정맥이라고 하는 피부에 가깝게 위치한 표제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다리에는 근육 속에 깊이 위치한 신부정맥과 표부에 가까운 표제정맥,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제정맥에는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안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여기 판막입니다. 이것도 판막, 이것도 판막. 잘 보시면은 살짝 살랑살랑 이렇게 벽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게 판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침 한번 해보셨어요? 이때 움직였던 게 여기 판막입니다. 지금 제가 초음파 단자를 갖다댄 부분이 지금 퍼렇게 보이는 그 하지정맥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포도송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는 원래 없어야 될 것들인데, 이게 하지정맥류가 지금 피부 가깝게 위치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맥벽도 늘어나고 정맥 그런 부가 가지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컴프레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 보이는 이 웨이브, 여기 이제 저희가 원위부에서 수축을 했을 때 몸쪽으로 정맥이 올라가는 그런 파형이 되겠고요. 그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웨이브가 그 올라가다 말고 정맥이 아래로 줄줄 새는 역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이가 거의 6초 가까이 나오는데 0.5초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건 정맥이 역류 소견이 있고 고장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권정호님,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 대복제 정맥도 중간 부분의 일부 판막 고장에 의한 역류 소견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복제 정맥도
종아리에 존재하는 정맥인데 그 정맥이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저분한 피가 아래쪽에 고이게 되면은 영양소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쥐도 나고 다리에 띵띵 붓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온갖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데? 윤경수 님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아봅니다. 다리를 눌러서 혈액을 위로 올린 후 혈류를 관찰하는데요. 아유, 줄줄 세고 있네. 다시 한번 컴프레셔. 먼 쪽에서 우리가 압력을 줘가지고 콱 수축하면은 피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는 파형이고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말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0.5초 이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초 가까이 나와서 이거는 판막 부전에 의해서 올라가다 말고 줄줄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맥의 직경도 측정해 보는데요. 거의 직경 길이가 1cm가 넘어가요. 중간에 풍선처럼 늘어나 있죠, 혈관이. 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소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심하시네요. 여기 무릎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피부 착색도가 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소변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피부 궤양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 들은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몸이 다리 쪽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를 제가 그냥 모르고 살았네, 여태까지. 자, 이번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남대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멋스러운 물건이 가득한 자파 상점의 사장님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27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4세 김미희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베테랑 사장님. 시장이라 너무 편해요. 50만 있어요. 네. 미희님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십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하지정맥 진단받고 2다리 다 수술하라고 했는데 한 다리만 했는데 지금까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구불구불한 미용적인 거는 없어졌는데 하기 전이나 수술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무거운 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무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요 한 다리만 따로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이 다리 무게가 이 다리에 한 5배, 10배 정도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래주머니 찼다는 느낌. 한 5kg? 5kg짜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음에도 불편감이 남아있어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수술했는데 왜 완화가 되지 않냐? 좋은 운동법이 있나? 이런 거 여쭤보고 싶죠.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힘 살짝 빼시고요. 이쪽 보니까 실핏줄처럼 빨간 핏줄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관찰이 되고 시퍼럼 정맥 확장증, 그러니까 망상정맥도 보이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혈관이 돌출되어서 촉지 가능하고 울퉁불퉁 뱀과리 튼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정맥 직경이 3mm 이상 확장된 경우를 뜻하게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랑
정맥 확장증이 관찰되긴 하나 하지정맥류는 보이지 않고요. 우선 이거 증상이 다리가 무거운 증상 같은 경우는 만성 정맥 질환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실 텐데요.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성 정맥 질환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이란 정맥에 생긴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지정맥류는 만성 정맥 질환의 한 단계에 속하죠. 혈관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도 증상이 있다면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리가 이제 쑤시고 꽉 찬 듯한 팽만감,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 다리가 붓는 증상, 장렬감, 시린 느낌,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로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낮에 활동할 때는 조금 덜하다가 활동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쉬실 때, 혹은 새벽에 좀 더 증상이 악화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육안적으로 돌출될 경우가 굉장히 자명한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멀쩡하더라도 만성 정맥 질환의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실제 검사해 보았을 때 정맥에 역류 소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요게 정맥인데 굉장히 좁게 내경도 작아져 있고 주변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요거는 이미 잘 소작이 된 정맥입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소견이 있긴 하네요. 열 치료를 무릎 위쪽으로만 받으시고 무릎 아래쪽은 냅둔 것 같아요. 컴프레션.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게 무릎 아래쪽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러니까 대복제 정맥이 내려오면서 무릎 아래쪽에 있는 직경이 작아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치료를 안 받으신 부분 같거든요. 그쪽에서는 역류가 지금 저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수술을 받은 허벅지 쪽 정맥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릎 아래쪽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술 받으신 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술을 특성상 이제 아래까지 조그만한 부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위부 쪽에 대복제 정맥을 시술을 안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정맥의 역류가 관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복제 정맥이 종아리 끝쪽에선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정맥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 사람. 현재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까요? 네, 우선 지금 세 분 모두 만성 정맥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병기를 나누잖아요.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성 정맥 질환도 1기부터 6기까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맥 포럼의 CEAP 분류에 따르면 질환의 진행 단계를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만성 정맥 실핏줄들이 보인다 하면 그걸 우리가 1단계라고 하고,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질환은 아닙니다. 이상 소견, 정상은 아니고 이상이긴 하지만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할 때 흔히 떠올리는 혈관 돌출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부종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3기 소견이 되겠고, 우리 권정훈 님이 이제 부종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3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정호님은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던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도 빠져나갑니다. 적혈구가 빠져나가면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해서 이게 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피부 색깔도 변해서 피부 착색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4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피부가 변색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심해지면 피하 조직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금
윤경수님 같은 경우는 4단계에 계세요. 4단계에 계세요. 피부 색깔도 착색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저기 복숭아뼈 안쪽으로도 아까 다 착색이 된 상태셨기 때문에 피부 변화도 동반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이 올 수 있어요. 병이 더 진행되면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궤양이 생기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단계 넘어서 이렇게 갈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그 고인 그 나쁜 혈액이 어쨌든 이게 심장으로 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저렇게 안 되고 고여 있으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게 만성정맥 질환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 인자로는 고령이라든지 여성, 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만인 분들에서 조금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중 경수님은 정맥 질환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뜨거운 물에 족욕을 했을 때는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물 족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족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잘못 알고 있어요. 진짜 잘못 알고 있어요. 만성 정맥 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사우나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찬물에 샤워를 하거나 찬물 족욕을 하면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정맥은 지저분한 피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해지려면은 결국에 심장과 폐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맥혈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역류하는 혈액을 막아주는 판막의 역할인데요. 판막이 고장나면 안타깝게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전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죠. 하지 근육,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위로 힘차게 뿜어줄 수 있답니다. 만성 정맥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김범석 교수가 이끄는 재활의학과 최정예 솔루션 팀을 소개합니다. 먼저 근육과 관절이 놀라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배우고 실전 종아리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o! 만성 정맥 질환의 1차 치료인 운동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관절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준비 운동으로 웜업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힘을 막 쓰셔서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래로 둘, 위로 올리실게요. 아래로 천천히 내리실게요. 셋, 위로 올리실게요. 아래로 내리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비 운동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벽 앞에 쓰셔서 오른쪽 발을 뒤로 뺍니다. 조금만 더 뺄게요. 한 반보 정도 뒤로 빼고 벽을 지그시 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주는데 여기서 항상 무릎이 일자로 펴줘야 되고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자미 근육이 스트레칭이 주로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드러나는 느낌을 지그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튕기면 안 됩니다. 절대. 가령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스트레칭 쫙.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늘어난 느낌 나시죠? 이쪽 늘어난 느낌 나세요? 네. 예, 여기 쭉 펴셔야 돼요. 자, 이제 핵심 운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준비 운동도 이 운동을 하기 위해 배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숙지하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정맥혈을 강력한 펌프 작용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려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운동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요. 양손을 지지한 다음에 발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바깥으로 빼줍니다. 있는 힘껏 발을 밀어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 이 상황에서 3초를 버틴 다음에 천천히 3초 동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복 근육은 장단지 근육이라고 하는 거고, 이 근육 안에 가자미 근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근육을 저희가 동시에 활성화하는 운동이에요. 까치발을 했다가 뒤꿈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운동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숫자를 세며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 올라가서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갔다가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꽉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근육 수축을 느끼고 3초 버티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3초 동안.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좋습니다. 끝까지 내려오세요.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루에 종아리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측정합니다. 더 이상 하면 쥐가 날 것 같다 할 때까지요. 그 다음은 자신의 최대 개수를 반영해 운동량을 정합니다. 첫 주 동안 한번 하실 때 내 최대 개수의 절반만큼만 일단은 한 세트를 구성을 해서 그거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최소 4번. 이어지는 특급 솔루션. 몸도 마음도 노곤노곤 녹일 마사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좀 해보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할만하네요. 자, 이제 조금 힘든 운동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같은 거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아리가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밑에서 쓸 올리면 정맥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서 조금 마사지를 시행할 거고요. 이렇게 위에 부분 먼저 10번, 그다음 중간에 8, 9, 10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2, 3 이렇게 10번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보다는 여기 손 전체로 이렇게 네. 피부를 살짝 당겨준다는 듯이 하시면 되고요. 하프 연주하는 걸 미리 배우고 왔어야 될 것 같았어요. 수고한 내 다리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압력을 살짝 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모아주실 거예요. 손가락에 있는 힘을 빼시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살짝 굴려주듯이 이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그냥 수고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래봤을까. 정말. 내 몸이지만 만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화기애애한 여성분들과는 달리 홀로 외로이 거친 다리를 쓰다듬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뭐라 그러죠? 이 하면은 이쪽에 털이 있어가지고 따가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로션을 조금 바르고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얘네들이 다 밑으로 나 있는데 이게 위로 하니까 계속 따가워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짝꿍 마사지도 배워보는데요.
그대로 체중을 살짝 무릎 아프신 말씀하시고요. 동일한 압력으로 그냥 쭉 이렇게 굴린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 누르셔도 돼요. 저는 이게 무릎을 이렇게 종아리 눌러주니까 미기님 손이 되게 따뜻해요. 어머, 따뜻해요. 아우의 마음을 담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솔루션, 압박 스타킹입니다. 네, 적절한 압력 스타킹 같은 경우는 문헌마다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발목 주변부의 압력이 20에서 30mm 머큐리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 압력을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아리 주변부의 신체 계측, 둘레 계측을 통해서 우리가 적정한 사이즈의 압력 스타킹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목 가장 얇은 부분을 제일 먼저 재주고요. 21, 저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줍니다. 34.5.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타구니 아래쪽 부위 49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박 스타킹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발목에서 가장 압력이 높고 점진적으로 압력이 종아리 허벅지로 갈수록 낮아져가지고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역류를 막아주고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올려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타킹 여러 겹 쓰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의료용으로 나온 압박 스타킹을 착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야 할 것으로는 과체중 혹은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4에서 8km 정도 평지를 걷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수영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무실 때에는 다리를 내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고 주무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우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꽉 끼는 스키니진이나 복대 같은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복압을 올리는 운동들, 가령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운동들은 정맥류 환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 개선하기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엄청 춥네요. 집에 있다가 답답해서 운동이 안 나왔습니다. 기아시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막간의 틈새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배운대로 착실히 종아리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요. 수고한 다리에게 마사지 선물도 해줍니다. 일하시는 중에도 잊지 않고 뒤꿈치를 올렸다 멈추고 또 천천히 내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전파 중이시네요. 하나도 없어. 도전 열흘째 되는 날 정호님을 찾아뵙습니다. 오, 역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종아리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 틈틈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하는 즐거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발을 11자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허벅지. 이렇게 11자 만들어서. 요즘 아내분은 설거지를 할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운동을 같이 하시네요? 신랑이 힘든 걸 봐서 저는 걸리면 안 되겠다 싶은 예방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요. 남편이 너무 고생을 네. 많이 봐가지고. 저만은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까지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아파하고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랬을 때 한 번도 하지정맥류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해주고 처음부터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부터 먹었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약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은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와우, 고대하던 마사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짝꿍 마사지를 해주신다는데요. 손바닥이라서 그런지 훨씬 부드러워. 시원해. 누를 때 이렇게 탁 누르지 말고 저 지그시 좀 이렇게 해줘. 지그시. 그렇게요. 예. 시원해. 엄청 시원해. 진짜로? 좋습니다. 20분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20분 이상 해달라고 하는데요. 매일? 어때요? 사랑을 해줘야죠. 이거는 방송인 멘트고 솔직하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해주죠. 경수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수선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이 있게 잘 지냈어요. 그게 어떤 날? 네, 별일 궁금하시죠? 솔루션 받은 대로 꾸준히 착실하게 운동을 하셨다는데요. 정말 한 번도 안 깨고 쥐가 한 번도 안 나고 아침까지 잔 거예요. 근데 사실 첫날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그 이튿날도 그렇고 또 사흘째 되는 날도 그렇고 운동을 하자마자 찾아온 놀라운 변화. 경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기적을 맛보고 있답니다. 제가 하지 정맥류가 심해서 밤에 잘 때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 했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그날 저녁부터 쥐가 안 난 거야.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 나도 따라해야겠네. 네. 그렇게. 꼭 하세요. 알겠어요. 저 꼭 따라해야겠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들고 있다가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최근 경수님께 경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희가 친정 식구 형제가 6남매인데 중간에 언니하고 저가 못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다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의미로는 이제 자녀들 뒷바라지를 마치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 용기 내어 처음 도전했던 중학교 과정부터 주경 야독하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공부까지 마치고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셨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단체 사진이고요. 따뜻한 봄이 내게 오듯 그대 나에게 아버지 저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못 가르쳤다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마음 풀으시라고. 저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간절해서 더욱 치열했던 3주간의 도전. 차도가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날 잘 지내셨어요? 네. 일단 첫날부터 첫 주부터 이제 쭉 하면서 가장 큰 게 저는 지가 안 난다는 거. 다리야. 심했어?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해 잠들기조차 두려웠던 정호님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예. 쥐가 안 난다든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발 붓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붓지 않는다는 거. 양말이 짝짝이 될 정도로 발목이 굵었었는데, 그러니까 제 몸에서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3주 만에 너무 편해졌어요. 전에는 요 근처가 여기가 아주 단단했어요. 돌멩이 백인 것 같이.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고요. 종아리 붓기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주 만에 저는 한 3kg 정도? 2주 만에는 거의 4kg 빠졌다라고 느꼈습니다. 미님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3주 만에 무거운 느낌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네요. 저희가 3주 동안 열심히 운동하시고 난 이후에 추적 검사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둘, 하나. 변화를 객관적 지표로 추적하기 위해 솔루션 시작 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근력의 변화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엄청 올라왔죠? 그렇죠? 예. 보시면 정우님은 너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근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습니다. 900%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썼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조금 줄면서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비교가 나온 거고요. 저도 놀랍네요. 3주 동안의 운동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 소견입니다. 미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무겁게 느꼈던 왼쪽 다리의 근력이 71% 향상되었고 동일 연령 대비 수행률이 크게 증가해 평균보다 40% 상위 수행력을 자랑하신다고 하네요. 그 윤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력 최대값이 그 지난번에는 27.6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3주 후에 평가했을 때는 52.3으로 한 89% 정도 향상된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년배의 같은 성별의 분들에 비해서 정상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측에 발목 아래쪽으로 내리는 근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만성 정맥 질환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척도를 평가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하지 정맥류 중증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삶의 질을 척도에서는 지금 경수님이 최고의 수치에 이제 오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3주 만에 물론 뭐 맞습니다. 몸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도 굉장히 행복해졌거든요. 운동이 답인 것 같아요. 운동이 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가볍게 나 하지 정맥이야 뭐 피 안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와서 보니까 이 하지 정맥류란 질환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이게 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겠구나, 건강을 해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번에 이제 알게 되었고, 뭐 1, 2년이 아니고 거의 한 몇십 년 이렇게 걸쳐서 그 지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아침을 맞게 돼서 너무 고맙고. 제가 솔루션 시작할 때
하지 정맥류도 3주만 기다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빠이빠이, 잘 가. 안녕. 바이바이. 잘 가.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상상해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위가 진짜 너무 쓰려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늘 체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보통 위염이라고 하면 위표면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죠. 근데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쪽 이런 식의 단계적 변화를 겪어서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